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보조점, 연산머지, 중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각도, 그 다음에 중심 조건을 통해서 이 원의 중심 조건 t랑 s의 미지수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 5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알았어요? 보조점 기준을 보면은 시작 위치, 종료 위치, 그 다음에 보조점 위치, 종점 위치까지 알았죠. 원래 이거 주어진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수직 이등분을 통해서 원의 교점 위치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반지름. 교점에서의 반지름 필요하죠. 그죠? 잠깐만요. 좀 적을게요. 네, 당연히 교점에서 이 반지름 값 R 필요할 테고요. 자,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얼마큼 가야 되는 이 각도, 그죠? 이동 각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계산을 할 때는 자, 중심점은 방향이 있지만 보조점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 각도,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이제 주어진 원의 중심까지 알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중심각, 그죠? 이 중심각을 구해야 됩니다. 자, 벡터를 정의합시다. 벡터 5죠. 이번에 5a입니다. 5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중심 5에서 출발한 5a는 네, 마이너스 407.14, 7.14고요. 5c는 5에서 c죠. 보조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c입니다. c는 392.86, 107.14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외적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벡터의 내적인 계산한 경우는 자, 이거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고 벡터의 외적은 벡터 값입니다. 자, 그럼 스칼라인 내적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벡터 내적의 값은요. 보시면은 자, 5a 벡터 곱하기 5c 벡터였잖아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절대값인 스칼라 5a 그 다음에 5c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벡터의 내적은 코사인 세타 값과 절대값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5a 5c 분의 자, 절대값 5a 5c 이거는 코사인 세타와 같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동해야 될 각도가 얼만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중심 각도죠. 중심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적은 우리가 회전 방향이 CW냐 CCW냐 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 빼고요. 네, 좀 지울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을까요? 자, 그럼 벡터의 내적 계산, 외적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고 벡터의 크기는 밑에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내적을 계산해 봐야겠죠?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도트 곱이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내용을 지우고요.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도트 곱이죠. 도트 곱이니까 결국에 5a 곱하기 5c 도트 곱은 뭐랑 똑같아요? 5a의 x성분 곱하기 5c의 x성분 플러스 5a의 y성분 곱하기 5c의 y성분이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407.14 그죠? 그리고 곱하기 392.86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7.14 곱하기 107.14가 되겠죠. 즉, 이 값을 우리가 따지면은
마이너스 1호 918 9.4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지금 벡터의 내적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외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면은 이 내적 계산은 도트 곱이라고 하고요. 외적 계산은 크로스 곱이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 곱은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크로스 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5a의 자, x 곱하기 5c의 y 마이너스 5a의 y 곱하기 5c의 x예요. 이게 내적 계산이고요. 이제 외적 계산을 해야겠죠. 제 글씨를 못 쓰니까 옆에 수식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적 계산은 이렇게 수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적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외적이 0보다 작으니까 정의 시계 방향 회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외적이 0보다 작으니까 시계 방향 회전이고요. 내적은 계산을 구했고 벡터의 크기도 구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벡터의 크기와 외적을 가지고 내적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중심각인 라디안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코사인 마이너스 0.96은 2.8578 라디안이고 이거를 각도로 바꾸면 163.74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심각이라는 건요. 이 중심에 각이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니고 0에서부터 얼만큼 움직였느냐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당연히 반지름은 OA의 벡터 크기가 동일하니까 407.20. 그다음 호의 길이는 뭐 이 정도 나온다. 이거는 뭐 확인차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관점의 좌표를 생성을 해야겠죠? 보관점 좌표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x는 원점 플러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y는 원점 플러스 r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중심각은 시작각에서부터 상대 변화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163.74도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우리 중심각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각은 이 시작각도 있죠. 이 시작각도부터 163.74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각도도 당연히 구해야겠죠. 시작각도 어떻게 구해요? 똑같습니다. 아크탄젠트 x분의 y예요. 똑같이 아크탄젠트 x분의 y. 자, 이번에 x면이 마이너스니까 벡터는 2사분면 시작하고 2사분면의 아크탄젠트 보정은 파이 플러스 아크탄젠트 xy니까 우리가 원한 값 3.1416 플러스 0.07154 그러면 3.1141 라디안이 시작각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시작각도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심각 얼마큼 이동했어요? 2.8578 3.1241 라디안에서 2.8578 라디안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보관좌표가 우리가 종료각도를 재야겠죠? 종료각도 뭐가 돼요? 시작하는 이 2.8578 정정할게요. 3.1241 라디안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2.8578 라디안을 빼줍니다. 그럼 0.2633 라디안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디안의 값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과 아까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좌표를 이 라디안마다 정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값들이 뚝뚝뚝뚝뚝뚝 좀 더 세밀하게 나와서 이 원호 보관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원점부터 시작해서 중심각을 구하고 그 시작각도와 종료각도를 확인한 다음에 자, 종료각도 0.2633 라디안, 시작각도 종료각도 확인해서 자, 시작각도부터 시계방향 우리가 벡터의 외적으로 계산한 것과 똑같이 여기 있죠. 벡터 외적 계산은 똑같이 시계방향으로 라디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중심점에서도 설명드렸죠. 라디안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계방향, 라디안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시계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보조점과 종료 위치에 따른 1사분면, 2, 3, 3, 4, 4사분면의 원호 보관을 볼게요. 내가 위에다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1사분면에 그리고 싶으면 전부 다 양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내가 2사분면에 그리고 싶어요. 그럼
x를 전부 다 음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3, 4분면에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4, 4분면, 3, 4분면에 넣고 싶으면 x랑 y 모두 다 네거티브로 주면 되겠죠. 4, 4분면은 당연히 y만 네거티브를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점 원호봉안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요. 내용이 조금 뭐랄까 부가 설명이 많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보관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 방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